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래요. 문재인 후보의 취업 특혜, 아들의 취업 특혜를 다른 후보들은 다 제기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는데도 홍준표 후보가 안 했다고 합니다. 특혜 취업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국정감사를 환노위원장으로 시행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특혜 취업을 문준용의 특혜 취업 사건을 다뤘는데 국정감사를 했는데 환노위원장 을 했군요. 이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환노위원장으로 시행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는 있었지만 아들 문제를 대선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사안은 전혀 다르지만 이해창 총재가 두 번에 걸쳐서 아들 문제로 공작 대선에서 패배한 것을 본 저로서는 참 이해창 총재는 너무나 좀 불행하죠. 억울하죠. 아들 병역 문제를 이제 그 김대엽 씨가 나중에 거짓말로 판명됐잖아요. 김대엽 씨가 조작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병풍 사건을 터뜨리는 바람에 이제 떨어졌죠. 두 번씩이나.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작 대선에서 패배했죠. 이것을 본 저로서는 그 문제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당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을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 병풍 사건과 똑같이 그때 민주당이 김대엽 씨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이용을 당했는지 내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이해창 총재가 떨어졌는데 그건 좀 내용은 좀 다르지만 아들 문제를 걸고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은 그 비슷한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좀 홍준표 후보는 좀 이렇게 신사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신사적인 면. 이 좌파들 같으면 뭐 인정사정 없이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막 부풀려가지고도 막 물고 늘어지고, 김대엽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면 참 신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취업특혜 진실 여부는 제쳐두고 이 취업특혜가 진실이 뭐냐, 문준용이 정말 취업특혜를 진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이제 다 제쳐둬 버렸어요. 수면 아래로 다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폭로 과정의 위법성 문제만 집중적으로 수장되는 것을 보고 국민의당의 그 어떤 여성이 거짓말로 꼭 김대엽식으로 거짓말로 증거를 조작해서 문준용이가 이제 취업 특혜 받았다고 이렇게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그 거짓말 한 것만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취업 특혜 한 증거, 사실 이런 것을 제대로 수사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가고 과정만 남은 정략적 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건 본질은 제껴두고 이게 과정에 대한 잘못, 이 이유미라고 하는 여자의 조작,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짜 뭐 그 문준용의 입사 그 서류, 사인 조작, 또는 날짜 조작, 여기에 관한 의혹은 안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안 파헤치고 이게 거짓된 거 하나 드러나니까 거기만 매달려서 온갖 난리를 치는 검찰,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승자의 잔치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요. 민주당이 승리했고 문재인 정권이 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잔치를 해주는 수사를 하면 되겠는가? 제대로 수사하려면 과정뿐 아니라 본질도 수사해야 국민들이 납득합니다. 국민들은 그 사인 위조, 날짜 위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 사인 위조, 날짜 위조 이렇게 자세히 저도 들여다봤는데 그건 참 진짜 날짜 위조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이 보여지고요. 사인도 이제 완전히 좀 다르게 드러났고 뭐 어떤 감정가에 의하면은 이건 위조가 틀림없다 이렇게 또 판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지금 이유미의 거짓말 증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주장이 대부분의 우파들에게는 검찰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완전히 문재인 정부 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의혹이 가고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검찰이 개혁이 돼서 중립 검찰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 국가적으로도 이제 좋을 텐데 그런 날이 과연 올지 의문입니다. 조선일보 보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북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 또 되풀이할 가능성 이렇게 붙였습니다.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하는 데 대한 보상을 또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과정에서 그의 발언을 통해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줄 과거의 정부들이 특히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들이 북한에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제발 나쁜 짓 그만하라고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 그 일을 또 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방미 기간 중에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요.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핵을 폐기할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교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뭐 핵을 동결하고 폐기할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교환해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아직 핵을 폐기하지도 않았는데도 뭔가 교환이라고 하는 뭐 주는 걸 말하잖아요. 저건 북한은 핵을 폐기하는 거, 우리는 뭘 핵을 폐기한 대신 뭘 주는 걸 말하잖아요. 완전히 핵을 폐기한 다음에 주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건 선한 행동에서 보상인데 아직 폐기를 하지 않았는데 폐기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뭘 준다. 그건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 그동안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줄 테니까 그만하세요. 이런 보상이 되는 거죠.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핵 동결 단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보상을 해준다면 핵 폐기,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핵을 동결하는 단계에서 북한에게 어떤 것을 해준다, 보상을 준다. 그건 핵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핵을 그냥 유지시키는 것,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는 뭐 핵을 폐기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한국과 미국의 경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결만 한 상태에서, 냉각탄 하나 폭파하고 뭐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는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는 사찰을 받는데 사찰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계속 다오 계속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오 하느니라 그러는데 꼭 거머리 같아요. 거머리 딸들 같습니다. 계속 달라고만, 북한은 달라고, 안 주면 우리는 때려 부실 거야.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거나 때려 부시죠. 연평도 폭격을 막 하거나 뭐 천안함 폭침을 시키거나, 이래도 안 줄래? 그럼 아유 우리 겁나니까 아이고 제발 귀찮게 하지 마. 와 우리 때리지나 막 줄게. 그리고 또 주고, 핵무기로 미국을 날려버리겠다고 미사일을 쏴대고 핵 실험을 막 하니까 또 주고. 과거 북한의 이 핵 프로그램 동결 이런 것을 근거로 북한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이번에 또 미국과 한국이, 혹은 한국이 북한이 그냥 핵을 동결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주면은 이것은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사는 꼴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보는 거죠. 말 한마디를 사고 돈을 줬는데 돈 다 받아먹고 또 말값을 내라고 해요. 또 주는 꼴이죠. 또 주는 꼴. 그거 또 받아먹고 또 우리 말값 또 내. 그럼 또 주는 꼴.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사는 꼴. 이것이 이제 미국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워싱턴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만일 핵을 동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폐기하지 않고 있는, 혹은 폐기하는 흉내만 내는, 뭐 냉각탄 폭파 같은 이런 식으로 핵을 포기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혹은 미사일 발사대나 뭐 미사일 한 몇 개 정도 없애고, 미사일 뭐 수십 기가 있는데, 수백 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없애지 않고 그냥 흉내만 내고 달라고 했을 때, 만약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것을 해주면은, 결국은 말을 두 번, 세 번 사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거부하고, 아주 우려하고,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보면, 원론적으로는 북한이 핵 폐기하지 않으면 뭐 안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강론에 가서는 핵을 폐기하지 않아도 동결만 하고 조금 뭐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도 그냥 도와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만 해도요, 우파들이 적화 통일의 위기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좌파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점점 좌파 세상이 되고 친북 세력이 점점 드러나고 참 걱정스럽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정도였지,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적화 통일되고 북한이 우리를 집어삼키겠네, 이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우파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북한 공산당에 먹히는 거 아니야? 적화 통일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 정권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과거에 주사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대거 이 정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엔 주사파 운동하던 사람이 감히 정부에 못 들어오죠. 여론이 있다고 와서 못 들어오죠.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들어와도 조금밖에 안 들어오죠. 이번에는 뭐 완전히 주사파 정부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냥 쫙 깔려버렸습니다. 이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인데, 김일성주의자, 북한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상이 주사파니까. 김일성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기독교 말로는 회개했다, 다른 세상 말로는 전향했다, 이런 것이 현재 안 나타나니까,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는 의심이 더 많으니까 굉장히 이제 우파로서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는 강력한 야당이 등장해서 문재인 정부가 같은 말을 다시 사주는, 두 번, 세 번 사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길, 그것이 최선이고요. 국회의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언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그죠? 방송통신위원회, 우파들이 가서 막 JTBC 수사 제대로, 심사 제대로 하라고, 빨리 하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데모를 했습니다.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파들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이럴 때 자유한국당 그 방송통신위원을 담당하는 그 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와가지고 탁 그냥 빨리 하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훨씬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심사를 해줄 텐데, 안 오니까 야당의 도움도 못 받는 태극기 부대를 아무리 많이 와도 눈도 깜짝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태극기 시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야당이 등장해서 태극기 시위를 지원해주는, 지금 민주당은 촛불 시위하면 그냥 민주당 대표까지 다 나가가지고 다 지원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야당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야당. 이번에 그런 야당이 등장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죠. 자유한국당 경선을 이제 하는데, 자유한국당 경선을 통해서 과연 이 태극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고요. 강력한 야당을 이끌 인물이 등장하기를, 오늘 이제 경선을 이제 최종 투표를 하는데, 그런 인물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북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 또 되풀이할 가능성, 이렇게 붙였습니다.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하는 데 대한 보상을 또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과정에서 그의 발언을 통해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줄, 과거의 정부들이, 특히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들이 북한의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제발 나쁜 짓 그만하라고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 그 일을 또 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방미 기간 중에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요.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핵을 폐기할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교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핵을 동결하고 폐기하면 하루 다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폭로 과정의 위법성 문제만 집중적으로 수장되는 것을 보고,
국민의당의 그 어떤 여성이 거짓말로 꼭 김대엽식으로 거짓말로 증거를 조작해서 문준용이가 이제 취업 특혜 받았다고 이렇게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그 거짓말 한 것만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취업 특혜 한 증거, 사실 이런 것을 제대로 수사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가고 과정만 남은 정략적 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건 본질은 제껴두고 이게 과정에 대한 잘못, 이 이유미라고 하는 여자의 조작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짜 뭐 그 문준용의 입사 그 서류 사인 조작 또는 날짜 조작 여기에 관한 의혹은 안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안 파헤치고 이게 거짓된 거 하나 드러나니까 거기만 매달려서 온갖 난리를 치는 검찰.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승자의 잔치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요. 민주당이 승리했고 문재인 정권이 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잔치를 해주는 수사를 하면 되겠는가? 제대로 수사하려면 과정뿐 아니라 본질도 수사해야 국민들이 납득합니다. 국민들은 그 사인 위조, 날짜 위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 사인 위조, 날짜 위조 이렇게 자세히 저도 들여다봤는데 그건 참 진짜 날짜 위조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이 보여지고요. 사인도 이제 완전히 좀 다르게 드러났고 뭐 어떤 감정가에 의하면은 이건 위조가 틀림없다 이렇게 또 판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지금 이유미의 거짓말 증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주장이 대부분의 우파들에게는 검찰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완전히 문재인 정부 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의혹이 가고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검찰이 개혁이 돼서 중립 검찰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 국가적으로도 이제 좋을 텐데 그런 날이 과연 올지 의문입니다. 풍 사건을 터뜨리는 바람에 이제 떨어졌죠. 두 번씩이나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작 대선에서 패배했죠. 이것을 본 저로서는 그 문제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당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을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 병풍 사건과 똑같이 그때 민주당이 김대엽 씨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이용을 당했는지 내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유청 총재가 떨어졌는데 그건 좀 내용은 좀 다르지만 아들 문제를 걸고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은 그 비슷한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좀 홍준표 후보는 좀 이렇게 신사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신사적인 면. 이 좌파들 같으면 뭐 인정사정 없이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막 부풀려가지고도 막 물고 늘어지고 김대엽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면 참 신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취업특혜 진실 여부는 제쳐두고 이 취업특혜가 진실이 뭐냐 문준용이 정말 취업특혜를 진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이제 다 제쳐둬 버렸어요. 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래요. 문재인 후보의 취업 특혜, 아들의 취업 특혜를 다른 후보들은 다 제기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는데도 홍준표 후보가 안 했다고 합니다. 특혜 취업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국정감사를 환노위원장으로 시행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특혜 취업을 문준용의 특혜 취업 사건을 다뤘는데 국정감사를 했는데 환노위원장 을 했군요. 이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환노위원장으로 시행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는 있었지만 아들 문제를 대선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사안은 전혀 다르지만 이해창 총재가 2번에 걸쳐서 아들 문제로 공작 대선에서 패배한 것을 본 저로서는 참 이해창 총재는 너무나 좀 불행하죠. 억울하죠. 아들 병역 문제를 이제 그 김대엽 씨가 나중에 거짓말로 판명됐잖아요. 김대엽 씨가 조작해가지고 소위 말하는